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의 박은실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서울 등 내륙의 장마가 다음 달 초쯤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산사태입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에서 봤듯이 이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편이 좋겠는데요. YTN 사이언스 심재훈 기자와 함께 이 산사태와 과학적인 예방법 그리고 관련 신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이 때문에 산사태가 대형화되고 또 자주 발생하고 있죠. 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일가우량 100mm 이상 집중호우 빈도는 80년대 43회에서 2000년대에는 54회로 늘었습니다. 산사태 발생 면적은 80년대엔 230헥타르였는데요. 90년대엔 350헥타르, 2000년대엔 710헥타르로 늘었습니다. 복구 비용은 80년대 28억에서 90년대 150억, 2000년대에는 87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이 원인을 분석하면 크게 기후변화로 볼 수 있는데요. 국토 이용 측면에서 관광지와 펜션 등이 산기슭이나 또 계곡 주변에 들어서면서 산사태 피해가 더 많아졌다고요. 네, 2011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펜션 투숙객 10여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소양강댐 진입도로 인근 야산 정상부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수백 톤의 토사가 펜션 2채와 민박집 4채를 덮친 사고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왔던 대학생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네, 산사태 위험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산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나 산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산사태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다고요? 예,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13억 원을 들여 구축한 이 시스템은 지도를 통해 산사태 위험 여부를 알려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고 입력하면 이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산사태 예측 정보 페이지로 들어가고 산사태 위험 지도를 누르면 전국 지도가 나타납니다. 이 지도에서 궁금한 지역을 확대한 뒤에 왼쪽에 산사태 위험 지도 네모칸에 클릭을 하면 위험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숙소나 집 주변 가까운 산이 붉은색으로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저도 산사태 예측 정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 집 주변 산은 안전한지 좀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네. 또 이에 따른 또 애플리케이션도 개발이 됐다고요? 네,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산사태 정보라고 입력을 하면 산림청에서 만든 무료 산사태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앱을 설치하면 거주지나 특정 위치에 대한 산사태 위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는 위급 상황 때 단계별로 필요한 행동 요령도 들어 있습니다. 네, 산사태 정보 앱도 꼭 설치해야겠네요. 또 최근에 국내 연구진이 토양 속 물의 양을 측정해서 산사태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요? 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사태 모의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시간당 150mm의 폭우가 아파트 주변 산에 쏟아지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산의 한 면이 무너지며 흙과 돌이 섞인 물이 40도의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 모형 아파트 단지를 뒤덮게 했습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연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모의 실험을 주관한 산림과학원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 주변에서 산사태가 더 많이 일어나고 또 이런 도시 주변에서의 산사태는 바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의 실험 장치로 토양의 성질과 지하수의 수위 등이 어떤 조건일 때 실제 산사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장치를 통해 각기 다른 토양으로 이루어진 산이 어떤 상황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기초로 4개의 센서를 실제 산에 설치해서 토양 속 물의 양과 내부 압력, 온도 변화 등을 측정하면 산사태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계산한 값과 기준값을 비교해서 그 값에 가까워지면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하고 이제 예경보를 내린 겁니다. 이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은 내년 서울 구룡산과 용인 등 2곳을 포함해 2017년까지 도심 산사태 고위험 지역 10개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산사태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과 함께 사방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충북 보은군의 한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밤잠을 설쳤던 50여 가구 주민들은 뒷산 계곡의 사방댐과 물의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계류 보전 사업을 마치면서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급류로 30cm 이상 패였던 계곡에 대한 돌막이 공사와 토사, 나뭇가지, 돌덩이 등을 막아주는 사방댐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민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농경지 이제 유실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항상 우려를 했었고, 특히 지금 저수댐으로 하면서 이번처럼 지금 가뭄이 심할 때 가뭄을 해결할 수 있어서 그건 보너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댐의 저수량은 수백 톤에 불과하지만 폭우 때 토사까지 막을 수 있어 산사태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군청 담당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었고, 하류의 주민들은 좀 뭔가 산으로부터 이제 토사가 유출되니까 위험감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사방댐을 설치하게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방댐 조성 사업은 모두 900곳입니다. 올해 계류 보전 사업을 포함해 총 3,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2011년 서울 우면산과 춘천 마적산 산사태 뒤 산림보호법이 개정되고 산사태 예방대응단이 구성되는 등 조직이 개편됐지만 아직 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산림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댐 건설 등 시설 투자와 함께 지자체와 공조를 통한 산사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차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종 점검을 하고 유관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를 하고 협업 체계를 다지기 위해서 이번 긴급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집중호우 기간이 다가오면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도 전국적인 대책회의를 여는 등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가는데요. 시민들도 산사태 정보 앱이나 인터넷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주거지나 피서지의 산사태 위험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셔야겠습니다. 산사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